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식하는 열의 그대에게 이장열입니다. 자, 금일은 1월 12일, 현재 시각은 4시 40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두산 피어셀, 코드번호 336260입니다. 두산 피어셀, 리포트가 나왔는데, 좀 살짝 4분기에 대한 실적 우려가 좀 걱정이 된다. 이런 식으로 리포트가 나왔었어요. 그렇지만, 장기적인 성장성은 유지가 된다.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왔는데, 잠시 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할 테지만, 약간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일단 수소법이 통과가 지금 계속 불발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작년 말부터 작년 중순부터 3분기부터 계속 연장이 되고 있었던 상황들이 있거든요. 상황 계속 이제 연장이 되고 있고 법적으로 의회에서 지금 통과가 되지 않고 있다 보니까 민간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촉구문을 발표한 상태에서 야, 우리가 투자를 좀 할 테니까 투자를 좀 할 수 있게 법적으로 조금 법제화를 좀 시켜줘야 우리가 뭐 어떻게 투자를 나중에 투자 다 하고 나서 바꾸라고 하지 말고 확실하게 좀 결정을 좀 해줘라. 그리고 이제 뭐 민간에서는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정부 입장에서는 한 번에 제대로 확실하게 명확하게 또 바꾸는 일 없도록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의견들이 뭐가 맞니? 이게 맞니? 저게 맞니?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 결국엔 이제 수소사회를 우리가 좀 가야 되는 탄소 중립을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탄소 중립을 안 한다고 할 수는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어, 그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탄소 그 친환경 에너지라고 한다면 약간 수소 쪽으로 힘이 좀 빠지는 거 아니야? 약간 그런 의견들이 좀 있는 상황들인데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도 원전을 친환경이라고 한 이유들은 일단은 수소로 생산하는데 탄소 배출 없이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가장 저렴하게 생산할 수 있는 게 원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원전이 친환경 에너지로서 지금 당시에 탄소 중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원전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원전이 필요하다. 필요성에 대한 문제들인데 결론은 수소인 거예요. 결론은 수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전 때문에 수소를 못 한다? 그거는 살짝 좀 억측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들이 좀 살짝 들긴 하죠. SMR도 투자를 좀 확대를 시켜야 된다고 합니다. 원전도 단기적으로 2050년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다라는 부분들 필요성이 좀 대두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유럽 같은 경우서도 텍소노미에서 이제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친환경 에너지다라고 그린 에너지라고 이제 좀 분류를 시켜 놓으려고 하고 있는 흐름들인 상황이고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탄소 중립을 위해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 뭐 화력 발전, 가스 발전 해가지고 뭐 디젤 연료 석탄 떼어가지고 수소를 만들면은 이거 뭐 수소 생산하기 위해서 허울 좋은 뭐 허울만 좋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탄소를 만든다 약간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원전은 지금 이제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분산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소형 모듈화 원전 그런 SMR 소형 모듈 원전 모듈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에서 투자를 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그러면은 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핑크 수소가 어, 원전을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원전으로 전기를 생산해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게 탄소 배출이 안 나잖아요. 이걸 좀 핑크 수소라고 하는데 이것까지 청정 수소라고 해야 되냐? 원전이 청정 에너지냐? 약간 거기에서 지금 삔또가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지금 뭐 원전 우리가 뭐 탈원전 한다고 했는데 한수원이라든가 그런 데서는 원전 친환경 에너지라고 계속 원전 우리 계속 당분간은 해야 된다. 안전성 있지 않냐? 아직까지 안전성이 일본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뭐 그런 경우에서는 좀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약간 이게 한수원의 소신인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일단은 정부에 대한 정권이 좀 유지가 되는 게 대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죠. 대선이 좀 얼마 안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책들로 좀 변화가 있을지는 알 수는 없는 상황들이겠지만은 그렇기 때문에 힘이 어떻게 보면은 그이 정권의 힘이 살짝 좀 약해져 있는 상황이라서 더군다나 입김이 이 결정을 하더라도 정부가 좀 확정이 되고 대선이 돼가지고 누가 대통령이냐 정권을 누가 잡느냐 거기에서 약간
업적을 좀 가져가기 위해서 약간 시간 끌기 하는 것들도 없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다시 말해서 대선이 끝나면 어찌됐든 간에 이 자기의 업적으로 좀 만들기 위한 정치적인 그런 시기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도 대선이 좀 종료가 되고 끝나면은 좀 수소에 대한 부분들 방향성이 명확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해보면 시기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일단은 대선이 좀 끝나야 되는 상황들이구나. 우리가 항상 정권이 좀 마지막 단계에 있을 때 대선 기간들이 좀 다가와줬을 때 정부의 힘이 가장 약해져요. 아무 말 안 하고 좀 가장 조용한 시기잖아요. 가장 조용한 시기고 의회에서도 뭐 좋은 거 있으면은 자기들이 하려고 일단 최대한 미루고 막 그런 것들도 좀 있어요. 미국도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영향들도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수소가 계속 나중에 한 10년 뒤에 야 수소 그래도 문재인 정권이 만들었지 않냐 약간 그런 얘기 듣기 싫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조심스럽게는 좀 듭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수소는 어찌됐든 간에 통과가 될 수밖에 없는, 법제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계속 힘겨루기를 하면서 지금 볼모로 잡혀있는 인질로서의 그런, 것들로 좀 약간 있는 상황들이다. 그래서 이 기업이 가치가 있냐, 없냐, 가치는 있는데, 이 기업이 가치는 있어요. 가치는 있어요. 수소를 가지고 연료전지를 하는 상황이니까 이게 발전소에 분산 발전을 하는 연료전지를 납품을 해주는 생산하고 이렇게 주는 기업이니까 탄소 중립을 한다라고 하고 이 기조를 좀 이어간다라고 하면은 가치는 있다라고 볼 수 있죠. 성장주에서 매력은 있다. 매력은 있는데 일단 법적인 부분들이 통과가 좀 안 되다 보니까 그 매력을 발산하지 못하고 있다. 부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약간 실망감으로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상황들인데 어떻게 보면은 한 뭐 대선 기간 지나고 한 1년 뒤면은 지금 주가가 지금 이 위치에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가가 이 정도 조정을 좀 받아놨으면 이제 반등할 때도 좀 되지 않았을까? 4만 원 부근들을 좀 이탈하는 거는 조금 말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좀 살짝 들기도 하죠. 자, 이런 상황들에서 4분기에 대한 부분들, 대형 수주가 좀 들어왔던 것들이 좀 있는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들, 이 영업이익률이 1분기, 2분기 살짝 떨어졌어요. 이전에 인허가 문제 때문에 영업 활동이 조금 제약이 생겼어가지고 발주를 좀 받지 못했던 상황들이 좀 있어서 영업이익이 매출이 살짝 낮아졌죠. 근데 그게 지금 정상화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에요. 약간 기저효과도 좀 있는데 영업이익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사실 영업이익으로 반영이 되는 것들 3분기에 영업이익이 76억이 나왔을 수 있었던 부분들도 조기 납품으로 빠른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76억이라도 나왔던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게 영업이익이 수주를 받는다라고 해서 바로 반영을 시키진 않았구나. 이 어느 정도 시간이 수주를 받으면은 반영을 시키는 시간들이 좀 필요하구나. 근데 우리가 수주를 받았던 부분들은 우리 3분기, 4분기쯤에 수주를 좀 받기 시작했었어요. 3분기, 4분기쯤에 수주를 받기 시작했고 4분기쯤에 수주가 계속 조금씩 더 증가되고 있었던 상황. 대형 수주가 들어왔던 거는 4분기쯤이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 때 이 수주가 영업이익으로 반영되는 것들을 보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더라. 그러면 4분기에 대한 부분들이 정상화가 되는 게 어느 정도 살짝 시간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인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분기 실적 컨센서스 하회. 자, 153억 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153억 원에서 영업이익이 94억 원으로 4분기 영업이익이 지난해 94억 원으로 153억 원을 하회할 것이다. 4분기가 153억 원으로 추정치를 잡고 있는 상황들인데 94억 원 정도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3분기보다는 좀 증가, 저점 회복. 94억이라 그러면은 지난 4분기보다는 조금 증가되는 그런 실적. 4분기 수주 중 일부가 조기 인식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조금 있었긴 했는데 수주가 12월 말에 이루어지면서 4분기 인식에 대한 기대가 조금 어려워졌다. 그래요. 뭐 이런 것들은 뭐 새삼스럽게 무슨 그런 생각들이 들고 실적을 좀 발표를 하는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출액은 1462억 원. 매출액도 반영되는 게 3분기보다 증가가 되긴 하겠지만은 컨센서스보다는 조금 하회할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그게 지금 주가로 반영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자고요. 94억 원 정도 수준. 자, 여기에서 대형 수주 4분기 인식이 좀 어렵지만 수소 성장성은 여전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들. 해당 프로젝트의 100메가와트 정도의 역대 최고 금액의 수주를 4천억 원 정도를 공시를 했는데 지난달에 대규모 수주 공시가 앞으로는 또 늘어나겠죠. 늘어나겠죠. 근데 이런 해당 프로젝트가 받았다고 해가지고 바로 매출에 인식되는 게 아니고 매출 인식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뤄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 언제 조기 납품할 수 있는 상황들이니까 언제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성장성은 유지가 좀 될 것이다. 대신 그리고 수소 발전 의무화 제도 이게 지연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이제 수요 둔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민간 기업에서 투자가 살짝 주춤하고는 있지만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뭐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 그리고 인산은 전지, 부생수소 사용,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매력은 있는 상황들이다. 이렇게 메리츠증권에서 얘기를 한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피어셀이 나쁜 기업이냐라고 물으시면은 장기적으로 좋지 않습니까? 라고 물으시면 좋아요. 장기적으로는 좋아요. 장기적으로는 좋은데 지금은 약간 매력 발산을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 참고로 하시되, 투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좀 버티실 분들은 버텨보시고, 비중이 좀 높으셨다라고 하면은 살짝 좀 힘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전 개인적으로 살짝 조심스럽지만, 이게 안 맞을 수도 있지만, 한 4만원 부근대에서 이 회복하는 모습들,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와 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다 와간다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 지금 이제 주가가 반등을 확실하게 보이는 흐름들은 아니거든요. 조금 이제 4만 원을 만약에 이탈한다라고 하면 진짜 아찔할 것 같은데, 주가가 싸지면 싸질수록 우리가 평균 단가를 좀 낮춰야 된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대응에 대한 대응책은 있어야 되겠죠. 그런 것들 리스크를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비중이 높으신 분들은 리스크 관리가 하기 힘드니까 비중이 좀 높으신 분들은 좀 버티시긴 좀 힘드실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들이니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두산 피어셀 가지고 계시는 분들 참고로 해주시고 투자를 하세요. 좋습니다, 나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니까 투자 판단 여러분들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정보방을 하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종목들도 추천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들인데 뉴스 같은 것들도 올려드리고 내용들도 뭐 다양한 부분들 최대한 좀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최대한 유익하게 좀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채널에 들어오시면 채널을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 입장 방법들 나와 있어요. 채널 들어오셔가지고 채널 한번 클릭해서 들어와 보세요. 들어와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은 도움 되실 거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할게요.